네, 안녕하세요. 주식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증시를 한번 같이 보고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승장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었죠.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7%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0.66% 하락이 나왔는데, 지수 하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주도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지수 자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뭐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수를 보면은 사실 상승한 장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일단은 개인은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크게 물량을 던졌는데, 이러한 영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코인이 떡락을 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좀 돼서 그런 쪽에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쪽이 좀 그 메타버스나든지 아니면은 NFT 관련 쪽 해서 투매가 나왔을 확률이 높고, 지금 전일 대비 하락 나온 것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아니면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주와 이제 뭐 NFT 관련주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뭐 비덴트 이것도 코인 관련주죠. 그리고 뭐 보시면은 지금 뭐 위지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렇게 코인 관련주들과 또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거 보면 NFT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했다. 뭐 넥슨 GT라든지 이런 게 게임주 쪽에서 게임주나 뭐 NFT, 메타버스 이런 되어 있던 것들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순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동안 이제 코인이 사실 많이 무너지면서 주말에 이제 국내 증시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것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한 장이었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일단은 개파락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나 이후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이후 오후장에 이제 개파락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이제 5일선에서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꼬리를 달고 반등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은 뭐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모습이다 라는 게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보다는 좀 상방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난주부터 나온 수목금 이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반등장이 나왔는데, 이 반등장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이거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전에 지금 한 3050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3050선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3050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안착을 시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전 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일단 3050선에서는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오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나, 코스닥도 일단 1차 저항선이 한 1010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후에 1010선을 돌파한 뒤에 여기서 안착을 제대로 시켜야 이전 1060선, 고점이었던 106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그려질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물론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 이전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에 꼬리를 달았던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대로 그냥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걸 이탈시키는
34,000선을 이탈시키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좀 상방의 가능성을 높게 두고 보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S&P도 일단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그래서 이 반등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올라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갭상승을 시작을 했다가 쭉 밀려버리게 되면은 한 번 더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뭐 파월이라든지 이런 좀 FOMC에 관련된 사람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결과가 발표될 것 같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미국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월 8일 고점을 찍고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하락장이 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라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번에는 뭐 기존에는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한 8월 이후부터는 미국장은 이렇게 상승장을 계속해서 11월 8일에 이어갔으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 이번 하락장 이후 반등장이 나오면은 저는 좀 같이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12월에 산타 랠리를 어느 정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확률이 한 60% 정도 되고 하락의 확률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뭐 일단 반등이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정강 후약장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월화수가 상승장이 나오고 목금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 네, 일단 월화수에는 좀 갖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수익이 난다면 일부 정리를 해 두시고, 목금장에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은 일주일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중장기 투자자 분이시라면 굳이 뭐 그렇게 조절해가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도 저점에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갖고 계신 종목 홀딩하면서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금을 좀 보유해 두시거나 이러는 편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선에서 멈춰졌죠. 일단 멈추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환율도 이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일.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에 또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크게 뭐 어떻게 대응을 하기는 조금 뭐 매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은 저는 좀 반도체 쪽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이 아마 다음 제가 봤을 때 반등장이 왔을 때 가장 좀 좋은 수혜를 보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너무 과대하게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저점에 있는 것을 좀 많이 주워 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그거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특별히 뭔가 어차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일 것 같고, 그 대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장보다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대응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강한 상승장이 좀 이어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